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가 동사하고 준동사 요 두 개를 구별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 동사와 준동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에 만약에 문법 문제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동사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투부정사나 분사 혹은 PP 이러한 어떤 분사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의 형태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얘들을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를 뭉뚱그려서 뭐라 그러냐면은 준동사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사하고 준동사라는 것이 어떤 구별이 되는 것이냐, 이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는 뭐냐 하면은 문장의 동사이다. 문장의 어떤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동사가 문장의 서술어 기능을 하고, 또한 동사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가 하나 또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접속사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준동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얘들이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동사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와 동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을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거나, 혹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사와 형용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을 우리가 분사 혹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분사 혹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들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한 분사는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 동명사는 명사의 기능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얘들은 뭐냐? 얘들이 그러면은 동사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들이 가지는 동사의, 준동사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얘들은 단독으로 이 동사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문장의 동사의 성질을 갖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문장에서 서술어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들이 가지는, 준동사가 가지는 동사의 기능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동사이기 때문에 얘들도 주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의 서술어인 동사의 주어인 경우에는 그냥 주어다, 이렇게 명칭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몇 가지 다른 명사, 형용사, 부사의 성질을 가진 준동사가 가지는 주어를 우리가 그냥 주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준동사의 주어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의미상의 주어다, 이런 명칭을 쓰게 됩니다. 지금 밖에서 지금 도로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소리가 시끄러워요.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준동사가 가지는 또한 동사의 성질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장 5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문장에는 다 동사가 들어있죠. 걔들을 수식하는 게 뭐죠? 네, 부사죠. 네, 그래서 얘들은 오로지 부사가 수식을 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즉 부사가 수식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형용사가 수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간혹 가다가 어떤 친구들 동명사는 명사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형용사가 수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동명사가 명사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은 얘가 주어,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로서 기능한다는 것이지, 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동사로 취급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명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수식한다? 부사가 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문장 이형식을 생각해 보면요. 이 동사 뒤에 보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준동사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어가 따라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3, 4, 5형식의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준동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도 따라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동사가 가지는 동사의 성질은 요 네 가지가 바로 동사의 성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공부의 첫 단계는 여러분들이 말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동사나 혹은 준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이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즉 어떠한 문장에 동사가 없다면은 그 밑줄 그은 것의 정답은 동사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I go going there. 나는 거기에 간다 라는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정답은 뭐가 되는 걸까요? 예, 너무 쉽습니까? 고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문장에는 최소 하나의 동사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문장에 동사가 없다면 동사가 정답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은 만약에 문장에 동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동사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동사가 연속해서 나오는 지점이 있다 그랬죠.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접속사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동사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체크하셔야 될 게 접속사가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접속사는 뭐냐 하면은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접속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를 연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사, 즉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어떤 접속사인지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접속사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답이 뭐가 되는 걸까요? 동사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만약 접속사가 없다, 자 그러면은 뭐다? 그러면 준동사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은 조금 전에 I go there 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and she가 나오고요. go, going, goes 해야 되겠네요. there.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정답을 goes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문장에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접속사가 있다. 그래서 동사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and를 없앤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쓸 수가 없게 되죠? 네, goes를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going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사가 있고 접속사가 없다면은 어디로 간다? 준동사로 가는 것이다. 흐름을 아시겠죠? 이 흐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동사가 이제 정답이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끝은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에 체크해야 될 게 뭐냐? 문장의 주어와 동사와의 수의 일치를 맞춰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끝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준동사가 됐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체크하실 것은 능동이냐 수동이냐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끝내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능동과 수동을 판단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과제가 되게 되죠. 예.
그래서 능동은 무엇이냐? 준동사에는 제가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 그랬죠. 의미상의 주어가 능동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즉 뭐뭐 한다, 뭐뭐가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때 얘를 능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이라는 것은 의미상의 주어가 수동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수동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뭐뭐가, 자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뭐뭐가 뭐뭐 된다, 이렇게 해석될 때 우리가 수동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도 좀 판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수동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결국은 수동에서의 주어는 이 동사의 목적어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뭐를, 이 주어를 목적어처럼 해석해 보는 거예요. 뭐뭐를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은 얘는 수동이 되는 겁니다. 예.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I am interested in, 그 다음에 given,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다 칩시다. 자, 나는 giving 하면은 나는 주는 것에 관심이 있다, 나는 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 만약에 a gift라는 명사를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나는 선물을 주는 것에 관심이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요 앞에 동사가 하나 있죠. 얘하고 연결하는 접속사가 없죠. 따라서 얘는 뭐다? 성격은 준동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준동사 중에서도 전치사 뒤에 쓰인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동명사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요, 선생님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왜 분사가 왔나요? 라고 얘기를 할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giving은 능동이고 given은 수동이란 말이에요. 네,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명사의 경우에는 앞에 주어를 써주는데 여기에 없죠? 그 얘기는 뭐다? 앞에 있는 I가 의미상의 주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giving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수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또 하나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게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죠. 자,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것은 일단 목적어일 확률이 되게 높아지게 되죠. 우리가 명사의 기능에서 동사의 목적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준동사가 나오게 되고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것은 얘가 동사의 목적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뒤에 명사가 있을 때 잘 모르겠으면은 앞에 능동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게 일단은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실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Every year newspapers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신문은 cover huge ocean storms, 거대한 폭풍을 보도합니다. that hit different regions, 다른 지역을 강타한. 자,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동사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에 있는 신문들이, 이게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보도한다라는 동사가 와줘야 되겠죠. 얘가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that은 관계 대명사라 그러죠. 하지만 that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and라는 대등 접속사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that이 나오게 되면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 동사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따라서 1번 같은 경우에 커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얘는 문장의 동사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사라면은 마지막에 처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SV 수일치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월드가 주어가 될까요? 될 수 없죠.
월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from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이지 주어는 아닌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온 신문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신문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from around the world는. 따라서 주어는 뭐다? newspapers가 주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newspapers가 주어다. 그래서 복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cover라고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훌륭한 대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hit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일단 여러분들이 정답을 hit이라고 적으시고요. 앞에 동사가 있다. 그 동사는 뭐죠? cov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접속사가 있다. 대시 있죠. 따라서 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수일치를 체크해야 되겠죠. s는 이때 관계대명사에서 대시라는 것은 and 대명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명사는 뭐냐? 뒤에 있는 요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을 강타한 거대한 해양 폭풍이죠. 그러니까 거대한 해양 폭풍이 바로 요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래서 that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and day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는 거대한 폭풍이다. 즉 day이다. 따라서 복수다. 그래서 hit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se storms live, 동사가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또 목적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injure하고 live하고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나요? 준동사가 돼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준동사 중에서도 여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은 것이다. 자, 어떤 관계가 성립되나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성립되죠. 자, 요 뒤에 있는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와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주어 서술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우리가 오형식이다 라는 명칭을 쓴다고 했죠. 따라서 얘는 요 경우에 오형식 목적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와 명사가 올 수 있는데 요 경우에 지금 injured는 지금 형용사로서 기능하는 거죠. 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오형식의 목적 보호가 되는 경우 이 분사를 우리가 분사 3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여기에다가 바로 분사 3이다 이렇게 아니요 여기다 적으시면 안 되겠죠. 분사 3이다 이렇게 적으시면은 모든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오형식 구문이구나 그리고 얘가 목적 보호 자리에 쓰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사가 된다면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될 게 뭔가요?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문제죠. 자, injured 뒤에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수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의미상의 주어가 people인데 수천 명의 사람들인데 people이 부상 준 거 아니죠?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이다. 그래서 injured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하죠. while force other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live라는 동사가 있고 얼핏 보기에 여러분들은 요 while을 접속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접속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얘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분사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데 요 케이스는 뭐냐 하면은 접속사 while이 있고 난 다음에 뒤에 뭐가 없느냐 하면은 주어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뭔가 분사가 나오는 이런 케이스거든요. 요 while은 여기에다가 괄호를 한번 쳐보세요. 괄호를 치시고 얘는 뭐냐 하면은 문법적인 기능은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접속사의 문법적 기능은 뭐였습니까? 동사를 연결하는 거였죠.
이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 근거가 뭐냐? 뒤에 주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여기에 접속사가 있고 만약에 주어가 없고 뒤에 뭐가 나오잖아요. 준동사나 동사가요. 그럼 얘는 뭐다? 분사포. 자,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말로 분사 구문이다 라는 명칭을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while 다음에 force,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사포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문제가 남았죠.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others가 있죠. 따라서 뭐다? 능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의미상의 주어. 여기에 force의 주어가 보이지 않죠. 그 얘기는 뭐다? 앞에 있는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인 storms가 force 하니까, 강제하니까, 사람들이 달아나도록 강제하니까, 그래서 능동이다. 그래서 forcing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주 훌륭한 대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run 보도록 할게요. forcing 분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 force 뒤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접속사가 계속 나오지 않는 상태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forcing others run 여기도 마찬가지로 준동사가 돼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형식 구문에서 얘도 지금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force란 동사 뒤에 보시면은 others가 있고요. 그 다음에 run away. 자, 다른 사람들이 누가 달아나나요? 다른 사람들이 달아나는 거죠. 자, 분사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얘가 부사의 성질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동사의 성질도 갖고 있다 그랬죠. 네. 동사의 성질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 성질이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누가 달아나나요? 다른 사람들이 달아나죠. 주어 서술어 관계가 되죠. 요거를 몇 형식이라 그런다? 5형식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force 같이 어떤 사역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시킬 사자에다가 인력자를 써서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를 시키는 거예요. 자, 시키는 거는 좀 부드럽게 하는 것도 있고 좀 하드하게 강하게 하는 것도 있겠죠. force는 그 시키는 것 중에서도 거의 제일 센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예. 그럼 force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사역적인 의미가 됐을 때 목적어 다음에 능동이면은 to 부정사, 그 다음에 수동이면은 to be pp 혹은 to be를 날리고 그냥 pp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 run이 밑줄 그어져 있는 이유는 앞에 있는 force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run이냐 to run이냐 예. 아니면은 to be run이냐 요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 to be는 생략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ru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뭘로 보셔야 되느냐면은 pp로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왜? run의 3단 변화는 run, ran, run이잖아요. pp의 모습도 run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to run이냐 to be run이냐 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의미상 주어 others죠. 다른 사람들이 달아나다, 다른 사람들을 달아나게 하다. 자, 여러분들 뭐가 맞나요? 다른 사람들이 달아나다가 맞죠. 자, 따라서 의미상의 주어인 others가 주어로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능동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to run이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run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일형식 동사라는 거죠. 일형식 동사라는 것은 수동이 되지 않는 동사죠. 이유는 수동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to run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force가 사역적인 의미인데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와 pp를 질문을 하는데 run은 일형식 동사다. 그래서 무조건 능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최고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y also give rise to amazing stories of surviva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뭘 체크한다? 항상 동사를 체크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amazing 밑줄 그어 있다고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동사를 체크하시고 연결하는 접속사가 없죠. 따라서 얘는 일단 준동사가 돼야 되는데 amaze는 스토리를 꾸미죠. 생존의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생존 이야기죠. 따라서 amaze는 stories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분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사는 amazing과 amazed가 있죠. 즉 능동과 수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를 직접 수식할 때 우리가 분사 1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사 1에서는 stories, 즉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뭐라고 설명해야 되느냐면은 분사 1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의미상 주어 stories가 놀라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이다, amazin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똑같이 분사가 됐는데 요 위에도 forcing, 요 밑에는 amazing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위에 force를 설명하면서 forcing이 되는 근거로 뒤에 목적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stories가 amazing의 목적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될 수가 없죠. 네. 자,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명사가 있을 때 얘를 수식하는 amaze가 stories를 즉 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케이스가 됐을 때는 뒤에 목적어 여부로 체크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수식받는 명사이기 때문에 예. 얘는 어떤 때는 목적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주어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단지 수식받는 명사가 만약에 앞에 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뒤에 명사가 나오는지 여부로 판단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구별을 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 수능이죠. 작년에 치러진 수능인데요. 여기에도 보시면은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associated 뭐가 되어 있습니까? 얘는 동사 아니면 준동사겠죠. 그 다음에 2번에는 대명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에는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4번에도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5번에는 관계 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사, 준동사에 대한 질문이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동사와 준동사를 구별한다는 게.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요것만 보시고 시선을 좁게 해서 푸시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틀리게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 틀리게 될 거예요. 반드시 문장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신들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 scientist가 주어죠. 그 다음에 조동사가 나왔고 동사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실험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제한들, 규제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functionally if not legally 하는 것은 일단 날릴게요. 예. 자, 자신들에 대해서 실험하는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실험하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규제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associated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선은 이거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일단 문장의 동사가 뭔지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선이 이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보이죠. 관계대명사 안에는 접속사가 내포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요 영역에서 또 동사 experiment가 있죠.
자, 여기에서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그냥 experiment는 무조건 실험이다, 명사다 이렇게 계속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단어의 품사는 문장에서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에 관계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이것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일 것이다 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실험한다. 자, 동사가 2개 나왔죠. 접속사가 하나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접속사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따라서 여러분들 얘는 논리적으로 뭐가 된다? 준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준동사 중에도 우리가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실험하는 것과 관련된 제한들 이렇게 되죠. 제한들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분사 몇 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P로 지금 쓰여 있습니다. 자, 뒤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은 수능에서는 뒤에 목적어 여부로 분사의 능동, 수동을 판단하는 것이 확률상 굉장히 잘 들어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금 동사와 준동사의 관계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그것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does의 밑줄이 그려져 있죠. 마찬가지로 문장 단위에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동사가 is가 있고요. 하나의 명백한 결함은 is the danger, 관련된 위험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세미콜론은 어떤 의미냐면은 즉이란 뜻이에요. 즉 앞에 건 내용과 뒤에 건 내용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hat it exists,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은, 자, 요 뒤에 있는 대절은 뭘까요? know라는 동사의 성질을 가진 것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아까 동명사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 명사의 성질, 주어, 동사의 목적어 이런 기능을 한다 그랬고, 또한 동사의 성질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동사의 성질 중에 몇 번째였죠? 예, 네 번째였죠.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여기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오는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뒤에 it 주어고요. exists 일형식 동사,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완벽한 문장입니다.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로 문장을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동사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exists 동사가 있고요. that 접속사가 있고요.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동사가 나와야지 맞는 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does는 왜 동사입니까? 앞에 exist라는 동사가 있다, 접속사가 있다, 그래서 동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요 동사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 있는 exist고요. 요 접속사에 해당되는 것은 that이고요. 그래서 얘는 동사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사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SV 수일치를 체크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주어는 뭡니까? knowing이 되는 거죠. 동명사가 주어라면은 얘는 뭐다? 단수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does 이렇게 끝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